유보라탑 부동산입니다. 다산동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2월 13일 이후 KB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 사항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신축 아파트 20개 단지는 다른 영상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다산 신도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움직임이 있음을 여러 가지 징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의 전화 및 레점 고객이 지난해 4분기 대비 현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다산동 소재 구축 아파트는 이와는 약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먼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운데 올해 6월경에 개통될 전철 8호선의 교통 호재를 고려하여 선매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 전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되면서 조건에 부합한 젊은 신혼부부들이 신규 매수에 적극 가담한 것도 일정 수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전세가 상승 및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돌아선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산 신도시 중심으로 반전된 매수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월 26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매입 시 융자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리 조건과 대출 한도 부분은 주택 매입에 있어서 필수 고려 사항인데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주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까지 동원해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았다가 그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의 암초에 부딪혀 월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충당으로 허덕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변동금리 대신 안정적인 고정금리 상품 또는 저금리 특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스트레스 DSR 제도는 향후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에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출 한도를 선제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시장을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별 KB 시세 및 실거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루리움 1단지입니다. 한 주 사이에 46평형 15층이 7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동일 평형에서 5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6억대, 1건은 7억 초반대였는데 이번에 직전 거래 대비 약 3,500만 원 상승한 기록을 보이고 있네요. KB 시세 일반가 대비해서도 약 5,500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플루리움 2단지 59평형 19층은 7억 1,500만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KB 시세 대비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플루리움 3단지를 보겠습니다. 46평형과 49평형에서 3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으나 거래가는 전반적으로 KB 시세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4단지와 5단지에서는 59평형에서 7억대 이하로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2층으로서 핸디캡은 있습니다만 직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B 시세와는 괴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부영 애시양 및 사랑으로 부영 7단지에서는 거래가 전혀 없었네요. 리버펠리체 1단지 33평형에서는 월세 갱신 거래 1건이 있었습니다. 2단지 3단지에서는 조용했네요. 롯데낙천대와 다산 해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 해링턴타워 및 다산 한신휴플러스도 별다른 거래가 없었습니다. 다산 센트레빌 33평형에서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매매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21층이 6억 4,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 꿈에 그린 24평 14층은
2월 초 5억 2,700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힐스테이트 황금사는 26평형과 34평형에서 전세거래 3건이 있었습니다. 26평형 5층은 3억 9,700만 원에 34평형 9층 및 10층은 각각 4억 8천 및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더일폴의 3단지에서는 거래가 없었으며 4단지 33평형 3층이 3억 6천만 원에 전세 거래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산 한신더휴 7단지 46평형 2층이 5억 원의 전세갱신 거래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은 33평형에서 11층이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지별 KB 시세 및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움직임이 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된 가격 또한 플로리움 1단지 46평형 7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직전 거래 가격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올해 들어 거래된 매매 물건을 중심으로 다산동 구축 아파트와 다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플로리움을 비롯한 다산동 구축 아파트는 전체 12,916세대 중 31건이 거래되어 0.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산 신도시 신축 아파트는 총 19,510세대 중 88건이 거래되어 0.45%의 거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산 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다산동 구축 아파트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거래량을 시현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